이제 그때 참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지도문안 얘기 있잖아요. 자신의 정신적 변혁을 꾀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도 그게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은 그런 점에서 희한해요. 이 아까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 여러 가지 전략가들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관행을 딱 파악하면은 그 관행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기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술 전략을 칠 때는 그 관행을 딱 보고 그 생각하지 않는 걸 하면은 이겨요. 이 싸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 싸움이라는 거는 상대가 서로가 서로를 관행을 알기 때문에 그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상대가 짐작하지 못한 거를 써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들여보면은 이게 남도 잘 안 봐요. 보통 우리가 남을 보면 자기 하는 식으로 남을 덮어 씌워서 내 방식으로 타인을 봐요. 근데 좀 더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입지를 걷어내고 타인을 봐요. 이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의 그물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좀 맑은 마음에서 딱 상대가 갖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진짜 뛰어난 사람은 뭐예요? 지금 더 뛰어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응? 자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게 진짜 강자라고 노자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힘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칙은 그러니까 요 십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말은 이게 할 했는데 두 번 세 번 할 하니까 이 할이라는 게 언어적인 우리가 언어라는 용어가 뭐냐면 내 자신도 정신을 언어적 특성에 따라 끌고 가지만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하면 상대도 우리가 관행하는 언어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받는 말 속에 전부 다 집단적으로 이 그물 구조 속에 다 끌어넣는 게 귀신처럼.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 말의 프레임에 말이라는 게 뭐예요? 논리적 따지고 하나의 규정적 의미 따지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 앞과 뒤가 맞아야 되고 한 번 정의했으면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고 우리 결국 그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서로가 서로를 그 정신을 그 프레임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 언어적인 대화라는 거는 지가 혼자서 멀리가 독립적으로 하더라도 그 프레임 속에 가면은 다 휘말리게 돼 있죠. 집단적으로 다 귀신 물귀신 좀 끌어놓는데 자기가 뭐 별나요. 그러니까 마음관리법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누구의 말인가가 중요한 거. 언어라는 본질이 우리의 정신을 특정한 틀 속에 몰아넣는 그 역할, 그물구조 속에서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서 우리가 한두 마디에 툭툭 벗어나서 자기 자유로운 정신을 그 언어 넘어서의 자유정신을 이렇게 뭔가를 자기 존재를 자꾸 빠져나오고 그 자유로움을 언어를 오히려 통해서 표현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자기 마음이 되는데 대체로 조금 하다가라도 집단적인 언어 그물구조에 빠지면은 다 이게 말짱 도루묵이 사실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 선사들이 이런 힘에 여기는 뭐냐면 할해가지고 빠져나오는데 또 몇 번 주고받았기에 이게 한계가 딱 드러나는 그런 칙이에요. 이게. 그러나 오늘 이 칙에서는 진짜 이게 뭐 빠져나와 한계가 있다라는 우리 정신을 다시 그 언어 그물고에서 빠져나온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본분적. 우리가 인생을 할 때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자신의 향기와 꽃을 피워라. 그래야 이게 우리가 예술을 보더라도 저는 뭐
그림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전문가의 안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도 참 좋아하지만 전혀 전문적 식견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품, 그림이나 노래나 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되거든요. 감동을 되는 거 보면 저는 그 현대 예술 예를 들면 뭐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저거 그림도 아니잖아요. 뭐 거지같이 그려놨잖아. 근데 그게 이제 우선 뭐 피카소는 젊을 때 모든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자신이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재구조화시켜요. 그 아우라의 힘을 그 사람 표현력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냥 형태적으로 우리가 비교해가 이거 뭐 웃기게 그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붓질 하나의 그림 색상 하나 속에 형태미 속에는 그 모든 우리의 상식적 관점을 벗어나는 그 정신력이 그 그림 속에 녹아 있어요. 우리 예술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고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가예요. 진짜 마스터죠. 작가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우리의 관념적 프레임을 넘어서면서 그 자신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 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그냥 반복되는 관행을 깨뜨려주는 그 예술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우리의 관행이 이렇게 묻어져 있구나. 그 예술품 하나로서 우리 자신의 프레임을 되비춰 볼 수 있는 힘이 예술가 주잖아요. 이 선사들의 행위 하나가 그 피카소의 그림의 붓질 하나와 같아요. 이런 행동이.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끌러 나오지만 그 비끌어 나오는 것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붙들려 가지고 반복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속에 비끌어 나온 그걸 보면은 마치 피카소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신 안에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재구조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그 선 하나 형태미 하나에 딱 보면 하면 우리의 기존 프레임이 한계가 딱 스스로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선사들의 이 대화가 우리가 현실적 대화 속에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붙들려 있는 우리의 계속 마음관리법 볼모처럼 이렇게 관행적으로 붙잡으면서 그게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그것이 이런 데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하고 새롭게 보이잖아요. 똑같아. 저는 선사들의 이 언행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세계적 대가가 그린 그림 속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충격을 주고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 똑같은 힘을 이 선사들의 대화와 행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자꾸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의 관행적 프레임을 계속 고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설사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충격을 탁탁 자꾸 보면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석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에 보면은 양할 삼할 작자 지기변 야귀 기호두 이구성하란 수하란 염내 천하 여인간 두 번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과 세 번 소리 지르는 것. 여기서 좀 요약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 너가 최근에 어디서 왔지 할 했죠. 그죠? 내가 한 방 맞았던 게 할 했죠.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그러면 계속 세 번, 네 번 하고 어쩔래? 그러니까 할 말을 잊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번 하라고 세 번 하라는데 이 스토리상은 세 번 하라는 건 안 나오는데 어떻든 두 번 하고 반복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복하는 처음에 한두 번 하는 것은 이 승려도 작가적인 기질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의 변을 제대로 알았다. 즉 이 목주 스님의 질문 속에는 너 어디 갔다 왔지 할 때 내 삶의 마인드 컨트롤의 방향성을 오히려 물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지? 나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상식적 대화고 그 말의 풀에 빠져서 알을 탁 했으니까 그 목주 스님이 묻는 질문의 기변을 작가의 입장에서 좀 알았어요. 그 말이에요. 그거까지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호랑이 머리, 호랑이 머리를 탔다고 말을 한다면 이게 저도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저도 의미를 이 주어하고 이 말하자면은 누가 타는 호랑이 머리를 타는 사람은 누구고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 문장 속에서 파악하기가 참 애매해요. 선이라고 해서 이 문장의 의미, 이 송의 의미로 선의 공안처럼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투영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여기에 호랑이 머리를 탔다는 건 이 승려를 대체로 말하죠. 승려가 호랑이 머리라는 것은 목주 스님의 그 호랑이 머리를 탔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임재하리라는 흉내를 내물어서 호랑이 머리를 탔을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의미를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관 이 사람이 호랑이 머리를 탔다고 말하면은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그거 뭐냐면 둘 모두가 이거는 장님일세. 성할한이라는 거는 이건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장님이 되어버렸다면 이때 이구는 둘 다 모두 다 이 둘이 승려도 되고 또 호랑이 머리를 탔다고 말하는 사람 또 둘을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호랑이 머리를 탔다고 생각하는 거나 호랑이 머리를 탔다고 누가 말하는 그 둘 다 모두가 이거는 잘못이다. 이 사람은 호랑이 머리를 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표정들이 영 씁쓸해 보입니다. 모르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 송이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송을 쓰는 스님은 이 공안에 대해서 자기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 문제의 문턱이라는데 언어 문제의 문턱을 넘어서는 제일 좋은 길이 하나는 그걸 언어적 의미로 안 받고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몽둥이 액션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말을 가지고 그 아까 YK 시점 같은 걸 아니고 보는 있는 그대로 그 언어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언어를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이 다른 하나는 제가 또 이 이야기 하면서 뭐 생각하다 잊어버렸네. 이 언어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게 아까 말하자면 소리로 받아들인 것도 있고 행동으로 뭐 방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만은 여기에 왜 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네. 일단 지워버리고요. 뭐 생각 안 하는 거 할 수 없죠. 호랑이 그 머리에 탔다라는 거는 오늘 이 해치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분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호랑이의 기호지세로 호랑이에 타고 그걸 압도해가 뭘 게임을 내서 이긴다 이 생각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달아서 가는 길이 중요하지 무슨 남의 기운 속에 압도를 해가 누가 이긴 스승님보다도 이 사람이 압도했다 이런 비교가 그거는 이 본질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러면 누가 진짜 장님이냐? 누가 장님일까요? 뭐 호랑이 이 승려가 호랑이 머리에 탔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장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오늘 우리도 조심하자. 이 마지막에 염내 이 공안을 갖고 와서 세상 사람들 이거 까발시자. 이게 진짜가 본분의 일인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서로 우열 판단하는 건지 남하고 비교해가 우열 판단한다 기호지세다 이런 거는 세에 밀려가지고 더 압도했다는 것으로 우열 판단하면 이 본질을 선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오로지 자신의 문제예요. 본분종사는. 그러면은 이 승려가 아직도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안 왔으니까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공안을 갖고 천하 사람들이 같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 이 말이거든 끝에. 그러니까 본분종사의 일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내재적 힘에 의해서 자신을 표현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마지막에 결국은 남의 말에 눈치 보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 버리면 또는 언어적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은 본분의 일이 중간에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 문제에 있다. 결국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이라는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게 이 선사들의 공안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가 남인데 해설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 살 때 내인데 뭐 좀 실제로 내인데 도움 될 수 있는 말.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보는 거는 오늘 측에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바깥의 가치에 부하 내동하고 그거 따라가 전전긍긍하지 말고 자신 안에 우리는 별 볼일 없다고 남하고 비교해가 내가 뭐 머리도 나쁘고 학력도 나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전부 자기를 스스로 주눅들어 해요. 그거 관계없어요. 남하고 자신이 고유한 게 왜 남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자기 쫄아있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덴 선생님 주무시지 마시고 제가 연세 드시니까 세상에 세속적 가치 부귀나 영화나 재산이나 이게 별 볼일 없죠? 안 그러세요? 진짜 그럴 거예요. 시장 그렇죠? 망했다. 볼일 있다고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매달려가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별 볼일 있다고 그래도 내가 용을 쓴다고 그래도 그게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바깥의 가치는 내가 선택하고 의도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바깥의 논리에 나를 따를 때 기회에 대해서 그런 욕망을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안 보려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보고 하지 못한 바깥을 내 용 쓰는 대로 자꾸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 설사 바깥의 사물을 저는 경험할 때 제 경험으로 볼 때 바깥을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무르익어가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는 바깥도 잘 돼요. 실제로. 나는 그거는 육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거는 자기 스스로의 수신이 최고잖아요. 자신을 세우는 것. 자신의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그죠? 그 중에 특히 하는 것은 마음의 길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보더니 자기 마음 관리하는 걸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의외로. 아까 유발 하라리도 참 인간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웽웽거리면서 자신을 매일매일 밤잠 못 이루고 괴롭히는 그 불안과 긴박감을 하나도 처리 못하고. 그거 처리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로서 내가 당연히 시달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다른 바깥에 하는 거는 막 욕심을 부려요. 우리가 바보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에서 이 벽암록은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 관리법을 우리가 하나라도 좀 배우는 거다. 자신이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뭔가 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꼭 강요된 선택에 우리가 휘말려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앙앙불락할 필요도 없다. 또 지금 오늘같이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서 자신답다는 것에 품고 그 향기를 내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관리해 나가면은 그게 굉장히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거꾸로 이 선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 언어적 프레임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하는 임재의 흉내를 내는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맛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좀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왜? 야, 여기 이 승려도 보통 사람이 넘는데 승려도 언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빠져나와서 임재의 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이게 성공하기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 이거 되겠냐?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역시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우는 주제, 세상에 어려운 거 없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울 뿐이에요. 우리가 어렵다는 프레임을 짜면은 어렵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을 새롭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다 뭔가 이루는 사람은 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꿈에 휘말린 사람이에요. 최근에 제가 오래간만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옛날에 봤던 걸 또 한 번 봤어요. 3시간 넘는 영화를. 유튜브에 공짜로 보여줘요. 그래 봤는데 이 피터 오토라는 배우가 그때 뭐 잘 몰랐는데 요즘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래. 또라이, 완전 또라이. 굉장히 똑똑한 학자고 고고학자인데 이제 뭐 연합군하고 동맹군하고 1차 대전 싸우는데 이 지금 아랍이 옛날에 오스만 터키에서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동맹국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한편이고 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저 1차 대전 말이에요. 그 소련하고 한편인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연합군을 데려가느냐 동맹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전세를 좌우해요. 그런데 이 오스만 이 말하자면 아랍 세력의 단일 세력이 당연히 연합군 들어가는데 이 러시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맹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국이 하는 거 뭐냐면 아랍을 자체로 분열시켜요. 스스로 싸우게 해. 그 부족 연맹제 되거든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뭐 터키, 요르단, 레바논 다 갈라진 게 옛날에는 불과 100년 전에 통일 제국이었죠. 오스만帝国. 그러니까 이게 판을 완전히 개판 만드는데 그 개판 만드는 영국의 최고의 귀한 사람이 오리비아 로렌스예요. 나는 연구를 봐서는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 아랍을 완전히 쪼개놓은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어떻든 그 사람 하나는 보면은 보통의 힘에 의해서는 이게 불가능한 전략을 사막 도저히 못 건데 그 부족들하고 역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면 사막 건너요. 불가능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생각하는 걸 마치 돈키호테처럼 생각해요. 자신의 꿈을 그대로 하니까 돼가요. 그런데 자, 자기가 꿈꾸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 우리가 돈키호테적인 모델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꿈을 꿔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꿈을 꾸고 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약간, 저는 완전히 또라이면 돼요.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 안 돼요. 하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인드의 힘이 그런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이래저렇게 얽혀가지고 전부 쫄아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인드를 자꾸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마치 여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처럼 뭐 얘기한다라고 오버한다라고 여러분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저 얘기만 아니고 이 선사들의 많은 은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